7페이지에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라는 부분이 있죠. 자, 조금 전에 칠판 보십시오. 자, 조금 전에 이제 가산세하고 가산금하고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징수하는 방식이 신고 납부라는 방식이죠. 자, 요걸 안 했을 때 뭐가 붙습니까?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지를 해서 납부를 하는데, 자, 요걸 안 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자, 그리고 요 중에서 이제 과소 신고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신고가 있죠. 요거는 10%고, 요거는 20%입니다.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하루에 10,000분의 3입니다. 0.03%. 자, 그리고 이제 가산금은, 요거는 이제, 일반 가산금, 요게 3%죠. 그리고 이제 중가산금, 요게 1.2%.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주의하실 거는, 자, 이게 가산세라는 거죠. 이 가산세라는, 요거는 모든 세금에 다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거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 자, 취득세는 징수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죠. 그러면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죠. 근데 재산세는 어떻습니까? 재산세는 징수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 아니고 이 방식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신고 납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세에는 가산세라는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는 모든 세금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즉 징수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냐 이 방식에 따라서 가산세는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거는 맞죠. 그런데 재산세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방식이든 이 방식이든, 그러면 자, 신고납부 방식입니다. 신고납부 방식인데 신고납부를 안 하면, 그죠? 원래 신고납부를 했어야 될 세금, 원래 그 세금, 그거를 본세랍니다. 본세, 그죠? 본세, 요거에다가 요만큼이 플러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만큼의 금액이 고지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죠? 본세에다가 요거만큼을 더한 게 근데 나왔는데 그걸 또 납부하려면 그다음 뭡니까? 가산금입니다. 그러면 가산금은 이 방식이든 이 방식이든 가산금은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 가산금은 취득세든 재산세든 가산금은 동일하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아시겠죠? 그죠? 단지 이제 여기에 고지하는 금액이 이 금액 안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세만 고지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본세에다가 가산세를 플러스를 해서 고지를 하겠죠. 근데 재산세는 원래부터 신고 납부해야 될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본세만 고지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납부 안 했을 때 가산금은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세금에 따라서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금은 모든 세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가산금을 계산할 때 가산금은 요 금액의 3%죠. 그죠? 또는 가산금은 요 금액의 1.2%입니다. 그럼 이 금액 안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가산세는 요 금액의 10%, 요 금액의 20% 이 말이죠. 그럼 이 금액 안에는 가산세나 가산금이 이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6페이지 보십시오. 자, 6페이지에 가산세에서
동그라미 니은해 보십시오. 자, 가산세에서 동그라미 니은해 보시면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조세의 세목으로 하고, 자, 그 다음 내용이죠. 해당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위에 동그라미 기억의 맨 마지막에, 자, 동그라미 기억의 맨 마지막에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포함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7번 보십시오. 자, 세금을 계산할 때의 순서는, 그죠? 맨 처음에 요 금액을 맨 먼저 계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계산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계산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는 항상 본세, 그 다음에 가산세, 그 다음에 뭡니까? 가산금. 그러면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죠? 가산세가 본세보다 먼저 계산되거나 또는 가산금이 가산세보다 먼저 계산되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기억에서 맨 마지막에, 그죠?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뭐를 내느냐? 자,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된다. 또는 가산금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 이런 문제를 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 이제 그걸 가지고 늘 헤맨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죠? 이거는 틀린 말이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개념을 잘 모르면 이제 이 글자만 가지고 외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안 그래도 가산세하고 가산금하고 글자 때문에 맨날 헷갈리는데, 그죠? 이게 납부불성실 가산세인지, 이게 납부불성실 가산금인지, 이게 가산세인지 가산금, 안 그래도 글자 때문에 헷갈리는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늘 나올 때마다 헤매는 겁니다. 이건 암기할 게 아닙니다. 암기할 게 아니고, 뭡니까?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자, 거기 7페이지 보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라는 말이 있죠. 자, 일단, 자, 수정신고라는 말은 신고를 했던 거를 수정해가지고 다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수정신고를 하려면 그 전에 뭔가 신고가 된 게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아예 신고된 것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신고된 것 자체가 없으면 수정을 할 것도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뭔 차이냐면 수정신고는 뭔가 신고했던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뭔가 신고를 했었는데 그 신고가 잘못돼가지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죠. 그럼 기한 후 신고는 처음부터 아예 신고 자체를 아예 안 한 겁니다. 즉 뭐냐면 요겁니다. 그러면 자, 처음부터 신고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신고했는데 신고를 하기는 했죠. 근데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고했던 거를 잘못했으니까 수정해가지고 다시 신고한다 이 말입니다. 두 개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의하실 거는 자, 이런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그럼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기간 지난 다음에 하는 거죠. 그죠? 기간 지난 다음에 아,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그걸 이번에 바로 잡아갖고 내가 다시 신고하고 세금도 낼게요. 이 말이잖아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미안한데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자백하고 내가 세금 낼게 이 말이죠. 아시겠죠? 만약에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요걸 포함해가지고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나오기 전에, 그죠? 이거 나오기 전에 내가 미리 가서 자수해가지고 내가 세금 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지서 나오기 전에 미리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세금 낼게요. 자수하면은 그래도 자수하면 광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자수해가지고 세금 내는 사람하고 가만히 있다가 세금 내는 사람하고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수해가 세금 내는 사람은 원래 세금 자체를, 그죠? 원래 이 본세, 이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는데 대신에 요거는 깎아줄 수 있는 거 아이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면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감면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빨리 자수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자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빨리 자수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이 깎아주고 좀 늦게 자수한 사람은 좀 적게 깎아주고 이 말이죠. 그래서 수정신고를 요거를 6개월 내에 하면은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내에 하면 그러면 요것도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럼 주의하실 거는 50%를 감면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수정신고했을 때 그럼 수정신고를 했을 때 어떤 가산세를 감면해 주냐 이 말입니다. 그죠? 수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입니까? 이거죠, 이거. 그죠? 기한 후 신고를 하면은 뭡니까? 이거.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문제에서 수정신고를 6개월 내에 했을 때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50% 감면해 준다. 그럼 맞는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수정신고를 6개월 내에 했을 때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50% 감면해 준다. 틀린 말이죠. 그러면 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6개월 내에 했을 때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자 수정신고를 6개월 내에 했을 때 이건 틀린 말이죠. 그러면 자 수정신고를 6개월 내에 했을 때 그럼 이거는 맞는 말이죠. 아시겠죠? 또는 이거는 틀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하나를 가지고 지문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나 요거는 맞는 거죠. 즉 그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는 요게 맞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거나 요게 아니고 이거나 이게 나오면 틀린 말이죠. 또는 심지어는 뭡니까? 요거를 가산세라 하지 않고 가산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정확하게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그냥 막연하게 가산세에 감면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했을 때 물론 이거 외에 그러면 또 하나 주의하실 거는 자 기한 후 신고를 1, 2개월 안에 하면 가산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내에만 해야 됩니까? 1개월 지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또는 수정신고를 6개월 내에만 해야 되는 겁니까? 6개월 지나도 할 수 있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7페이지에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그거 내용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중간에 화살표 부분에 보십시오. 자, 화살표 보시면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에는 적용되지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이제 면세점이나 소액 징수 면제 최저세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면세점은 뭐 개념보다는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취득세는 자, 취득세는 얼마 이하입니까? 50만 원 이하인데. 그죠? 그러면 50만 원도 면세죠. 50만 원도 면세. 아시겠죠? 그리고 소액 징수 면제, 거기에 재산세가 있죠, 그죠? 재산세는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그러면 2,000원 미만이면 징수 면제죠. 그럼 2,000원이면 징수, 그죠? 2,000원이면 징수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엔 최저세액. 자, 최저세액은 등록면허세에서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념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페이지에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1번에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그거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이번에 독립성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이제 독립성에 따른 분류, 거기 보면 독립세, 부가세라고 되어 있는데, 부가세는 국세 중에서는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는 지방교육세인데, 그건 그냥 단순하게 부가세의 종류를 기억하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국세로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뭐 지방세로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것은,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 단순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럼 뭐가 나오느냐? 본세와 부가세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9페이지에 위에 표를 보시면, 자, 9페이지 위에 표를 보시면, 그러면 자, 본세가 취득세입니다. 본세가 취득세일 경우에 부가세가 뭐뭐 있습니까?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문제가 자, 취득세가 100만 원입니다. 취득세가 100만 원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인데 거기에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면 그게 농어촌 특별세 땡땡 과세 표준에 곱하기 2% 곱하기 10% 그 계산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또는 지방교육세 땡땡 과세 표준에 곱하기 표준세율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0% 그거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나오면 3번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몇 프로 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취득세에는 부가세가 뭐뭐 있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자, 보십시오. 자, 취득세에 여기에 부가세가 뭐 있습니까?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요거는 납부라고 되어 있고 납부세. 그죠? 요거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감면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농어촌 특별세 있죠. 그죠? 그러면 자, 다른 거는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느냐? 취득세의 부가세. 취득세의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두 가지입니다. 그럼 맞는 거죠? 그러면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맞다고 해야 되나 틀리다고 해야 되나, 이게 참 애매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요거를 빼고 요거를 가지고 답을 하면, 그러면은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하나만 부가세로 답을 해야 되죠. 근데 요거까지 다 포함해서 답을 하면 취득세도 두 가지, 등록면허세도 두 가지 이래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그죠? 요 부분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답이 달라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포함해서 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 빼고 이것만 가지고 답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문제에서 줍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이 본세와 부가세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거 전부 다가 해당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가로 열고 다만 감면세액 부분은 제외한다 라고, 요거를 제외합니다라고 별도로 말을 하면, 그러면 요거만 가지고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이거를 넣어라 빼라 그런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 넣어라 빼라 하는 그런 내용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제 문제에서는 이걸 넣어라 빼라는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전체를 가지고 답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 이거는 복잡하니까 이건 일단 무시하고 요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그죠? 등록면허세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지방교육세가 20%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또 감면세액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2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등록면허세가 자, 등록면허세 산출세 요게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부가세라는 거는 산출세액의 20%입니까? 납부세액의 20%입니까? 납부세액이 20%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산출세. 그럼 요거에 20%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납부세액은 뭐냐? 납부세액은 산출세액 여기에서 감면세액을 뺀 금액 요게 납부세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무슨 세액, 세액이라는 이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감면을 안 받았으면 산출세액이나 납부세액은 같은 말이죠. 근데 감면을 받았으면 요거와 요거는 다른 말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감면 안 받았습니다. 감면 받은 게 없습니다. 없으면 납부세액 얼마 됩니까? 100만 원. 그럼 여기에 부가세가 붙겠죠. 그죠? 뭐가 붙습니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요 금액의 20% 얼마입니까? 20만 원.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발생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자, 감면을 얼마를 받는다라는 거. 감면을 얼마를 받는다라는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좀 특수한 경우입니까? 좀 특수한 그러니까 감면을 받아서 농어촌 특별세를 부가세를 낸다는 말은 굉장히 특수한 예외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감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자, 100만 원입니다. 근데 50%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감면받은 금액이 50만 원이죠. 그럼 얼마를 납부하게 됩니까? 50만 원 납부하게 되죠. 그럼 여기에 부가세가 있겠죠. 그죠? 자, 이때는 지방교육세는 요거의 20%가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10만 원. 근데 감면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요 금액의 20%. 그럼 그것도 10만 원. 그러면 총 납부할 금액이 얼마 됩니까? 70만 원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게 오른쪽에 감면세액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20%입니다 하는 그거는 좀 특수한 예외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따로 구분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 전부 다 대상으로 답을 하면 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뭐 그 부분은 뭐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자, 부동산에 관한 경제 활동 단계별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문제가 나올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단계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물어보는 방식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칠판 보십시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위의 문제의 답은 뭡니까? 위의 문제의 답은 둘 다 답입니다. 둘 다. 그럼 밑에 문제의 답은 요거만 답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두 개 차이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자, 취득세는 취득 단계에서만 부과되는 거죠. 그죠? 취득세가 보유 단계나 양도 단계에서 부과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이거는 취득 단계에서도 부과되고 보유 단계에서도 양도 단계에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것 하면 요거는 취득 단계에서만 부과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단계에서 부과되는 건데 그게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더라도 그것도 답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포함 안 되잖아요. 두 개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표에 구분된 내용 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 단계, 자, 취득 단계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취득 단계라고 분류되어 있는 그 세금들이 취득 단계에만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취득 단계뿐만 아니고 다른 단계에 해당되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취득 단계에만 해당되는 거 그거는 보통은 잘 압니다. 그런데 취득 단계뿐만 아니고 다른 단계에도 해당되는 건 이제 그게 사실은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주의사항 표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자,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모두 해당되는 거 요게 세 가지죠. 그죠?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비세.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걸 따로 분류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에서 그럼 요거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 둘 다 이 말이죠. 둘 다. 그죠?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양도 단계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관계되는 거. 요거는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인데 이제 요게 이제 하나 그 주의하실 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잠깐 질문 보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파트입니까? 총론입니다. 총론. 그죠? 총론 파트에서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세라고 하면 그죠? 이 소득세 안에 종합소득세도 있고 퇴직소득세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양도소득세. 그죠? 소득세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구분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총론 부분에서는 이 소득세가 종합소득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를 이거를 별도로 언급을 안 합니다. 그냥 종합소득세도 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라고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총론에서는 그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세금이 종합소득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보시면은 보유와 양도 단계 있죠, 그죠? 보유와 양도 단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옵니다. 자, 보유와 양도 단계 해가지고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이렇게 나오면 이 소득세는 종합이라는 말이 없어도 이거는 종합이라고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소득세가 양도소득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문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게 앞에 종합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지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마운데 근데 이렇게 안 나올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냥 소득세라고 나올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소득세가 이 중에서 어느 소득세인지는 그거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여기에 종합소득세라는 말이 종합한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종합소득세를 말하는 겁니다. 제 말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있죠. 그죠? 요거는 이 말을 생략하고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요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소득세라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는 인지세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걸 주의하실 게 요런 내용을 보실 때 이제 문제가 요렇게 나오면 요것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페이지 보십시오. 자, 10페이지에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분입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아직 목이 좀 안 좋아서 오늘 1시간 단축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시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보시면은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 있는데, 자, 잠깐 칠판 보십시오. 자, 납세 의무는 단계가 3개 있습니다. 이제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소멸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뭐 성립이 뭔지, 확정이 뭔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론적인 설명 부분은 시험에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시험에서 출제가 될 때, 요 부분이 가장 출제가 자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3가지를 봤을 때 출제 빈도는 요게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출제 빈도는 이게 제일 적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성립에 대한 요 문제는 주로 출제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냥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크게 2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음 중 납세 의무 성립 시기로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취득세 취득하는 때, 2번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3번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잘 안 틀립니다. 근데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양도소득세 언제 성립합니까? 물어보면 제일 많이 틀립니다. 아시겠죠? 양도소득세 언제 성립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한 실수가 양도하는 때. 왜냐? 그거 바로 위에, 그죠? 다음 중 납세 의무 성립 시기로서 잘못된 것은 1번 취득세 취득하는 때, 2번 양도소득세 양도하는 때 이래 냅니다. 나머지 3번, 4번 냅니다. 그러면은 읽어보니까 틀린 게 없네 이랍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맞는 것 같고, 양도소득세 양도하는 때 맞는데, 그러면 재산세도 맞고 나머지 다 맞는데 답이 없지 이랍니다. 그게 가장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제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아니면 이제 네모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디귿을 넣어놓고 이 중에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잘못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또는 뭐 맞는 것끼리 짝지어진 그런 식입니다. 근데 어차피 그건 다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그냥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확정은 요거는 2가지입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고지를 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냐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세법상 용어로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 요거를 신고 납세 또는 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고지를 해서 납부하는 방식, 요거를 뭐라 하면은 부가과세 또는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2가지 방식에서 확정은 언제 확정되느냐?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일 때, 이때는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신고하는 때. 그럼 납부를 안 해도 되냐? 납부를 안 하더라도 신고하는 그걸로서 확정은 되는 겁니다. 납부는 소멸입니다. 소멸. 납부하면 소멸입니다. 그러면 신고하고 확정되고 납부하고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납부를 안 하더라도 신고해서 확정입니다. 그리고 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급하죠.
그러면 고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뭐를 먼저 해야 되느냐? 세금이 얼마입니다라고 세금을 먼저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이 얼마입니다라고 세금을 정하는 거, 그거를 결정이랍니다. 결정. 그러면 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발급해서 납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정해가지고 고지서를 발급하는 거, 이거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과세권자가 합니까? 과세권자가. 그러니까 요거는 확정이 되는 시점은 결정하는 요 때가 확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결정하는 때. 그래서 요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소멸은 그거는 좀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요 중에서 가장 출제가 잦은 내용은 요겁니다. 성립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암기식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맨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 5개죠, 5개. 그죠?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러면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합니까?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요때가 성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취득하고 나서 신고하면 확정이죠. 신고하고 나서 납부하면 소멸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과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그죠? 등기하는 때죠. 그죠? 그리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언제입니까? 매년 6월 1일. 그죠? 그리고 종합부동산 똑같죠? 과세 기준을 매년 6월 1일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언제입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날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부분이 실제로 문제를 내보면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과세기간 종료일인데, 근데 요 중에 예외가 뭐냐면 예정 신고 납부라는 예외가 있죠. 그죠? 그러면 예정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이때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고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입니다. 그러면 예정이라는 말이죠. 그죠? 예정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은 무조건 과세기간 종료일로 답을 해야 됩니다. 예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만 달의 말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니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0페이지 보십시오. 자, 10페이지에 중간에 표 있죠, 그죠?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해서,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그죠? 동그라미 1번, 소득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론에서는 양도소득세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총론에서는 양도소득세라고 된 게 아니고 그냥 소득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문제를 내보면 아까 많이 틀리다 그랬죠, 그죠? 틀리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교수님 책이 없는 게 나왔답니다. 양도소득세는 책이 없는데요 이랍니다.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죠? 이거 가져와서 아시겠죠? 양도소득세는 그게 달의 말일 아닙니까? 이랍니다. 아닌데요 그럽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이랍니다. 과세기간 종료하는 때 아닙니까? 그건 책이 없는데요 이랍니다. 책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소득세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낼 수도 있고 또는 이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종합소득세로 내더라도 답은 이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1번에 소득세라고 된 그거를 종합소득세라고 낼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라고 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답은 이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 이걸 내보면은 굉장히 그런 식으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소득세, 그거는 문제에서는 소득세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그냥 소득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로 나올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종합부동산세, 그거는 뭐 다 아실 거고. 자, 동그라미 3번에 상속세, 동그라미 4번에 증여세. 상속세는 언제입니까? 상속을 개시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상속을 개시하는 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망한 때죠. 사망한 때. 자,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그러면 참고로 증여세라는 세금은, 그죠? 증여세라는 세금은, 증여라는 말은 증여라는 말은 주는 사람이 주는 게 증여입니까? 받는 사람이 받는 게 증여입니까? 그러면 주는 사람은 주는데 받는 사람은 안 받으면 그건 증여가 아니죠. 그러면 주는 사람은 줬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증여가 아닙니다. 즉 증여는 주는 사람이 주는 게 증여가 아니고 받는 사람이 받아야지 증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냅니까? 받는 사람이 냅니까? 받는 사람이 내죠.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증여를 받았을 때.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인지세는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입니다. 자, 그까지는 특별한 문제였고, 동그라미 번에 농어촌 특별세. 자, 칠판 보십시오. 자,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입니다. 그럼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죠. 그죠? 또는,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입니다.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취득세는 언제입니까? 취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언제 성립합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그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때. 그죠? 이건지에 따라서 그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즉 본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농어촌 특별세 또는 뭡니까? 지방교육세. 아시겠죠? 그럼 이런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을 뭐라 합니까? 부가세랍니다. 부가세. 그죠? 다른 세금에 따라가는 세금. 그러면 이런 부가세는 전부 다 뭡니까? 본세에 따라간다. 본세에.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뿐만 아니고 지방교육세도 본세에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랑 비슷한 게 어떤 거냐면 가산세. 그러면 취득세의 가산세, 등록면허세의 가산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이런 가산세도 본세에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6번에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있죠. 그 밑에 지방세에 보시면 지방세에 동그라미 4번에 지방교육세, 가산세라고 있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부가세라든지 가산세인데 이런 부가세나 가산세는 본세에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본세가 성립하는 때 같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부가라는 게 있죠. 수시부가는 이건 말 그대로 뭡니까? 수시로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수시로. 즉 눈에 보일 때마다 수시로. 왜냐? 혹시나 이게 깜빡하면 세금 떼먹고 도망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세금 떼먹고 도망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일 때마다 수시로 쿡쿡 수시 갖고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수시부과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런 사유가 발생한 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성립 시기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근데 실제로 문제를 내보면, 그죠? 문제를 내보면, 요거 네 가지 있죠, 그죠? 요거 네 가지에서 틀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찍더라도,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라고 찍습니다. 취득세를 다른 걸 찍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그냥 찍어도 등기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가지는 하도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6월 1일 날짜만 보면 그냥 바로 답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가지 가지고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가 틀리느냐? 요거. 아시겠죠? 아니면 요런 거 좀 특수한 거 있죠. 그죠? 요런 것 때문에 주로 틀립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럼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느냐? 나옵니다.
아시겠죠? 왜 나오느냐?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죠. 그죠? 객관식 오지선다형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물어보려면 이거 말고 4개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됩니까? 그죠? 이거를 물어보려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물어보려고 그러면, 그죠? 나머지 4개가 덜러리가 필요하죠, 덜러리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기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걸 내는 게 아닙니다. 이걸 물어보게 내는 게 아니고, 이런 거나 이런 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걸 같이 끼워서 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지문이 5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많이 하는 변명이 그겁니다. 5개 나왔는데, 이 중에서 내가 3개는 안다. 이거 2개 가지고, 아리까리 해가지고, 그죠? 둘 중에 뭘 쓸까 하다가, 이걸 썼는데 틀리쁘다. 그런 분들이 뭐라 하냐면은, 5개 중에서 3개는 알았으니까 60% 아는 거 아니냐, 합니다.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은 이거를 물어보려고 낸 겁니까? 이거는 그냥 낸 겁니까? 이거는 물어보려고 낸 게 아닙니다. 출제한 사람은 이거는 자기는 계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출제한 사람은 이건지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확률이 60% 할 수 있습니까? 내가 60%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뭡니까? 자기 위안을 합니다. 위로를 스스로.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해만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딱 요 정도 수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뭡니까? 연습을 안 하고 그냥 책을 읽어보고 이해만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항상 어떤 식이냐? 5개 중에서 3개는 압니다. 근데 2개는 모릅니다. 근데 둘 중에 고민하다가 하나를 찍었는데 맞으면 다행이고 틀리면 그만이고. 이제 그런 식이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면 늘 점수가 항상 뭡니까? 50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 둘 중에 하나를 찍었으니까 확률적으로 50점 나올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나 요거를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고개에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성립 설명드렸고, 자, 11페이지 확정 있죠? 확정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